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어드밴스반 강사 한상엽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강의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할 내용은 이제 SQLite를 이용해서 데이터베이스를 한번 만들어 보는 것을 할 겁니다. 이제 지난 시간 마지막에 잠깐 얘기했듯이 이론적인 내용이 조금 있어서 그 부분들을 먼저 하고 이제 저번에 작성하던 프로젝트를 마저 이어나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우선은 저번 시간에 대해서 복습을 조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일 먼저 봐야 하는 게 이제 리사이클러 뷰의 구조가 어땠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기로 하고, 이제 저번 주에 제가 이닛 블럭을 사용을 했었는데 얘도 이제 초기화를 시켜주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얘가 컨스트럭터와 그 생성자와 어떻게 다르게 작동을 하는지 간단하게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리사이클러 뷰의 구조입니다. 3주차 강의 자료에 제가 이 그림을 집어 넣었었는데, 보시면은 이제 여기 데이터 리스트, 우리가 만든 데이터가 있고, 이제 어댑터가 이 데이터를 받아서 각각의 뷰에 연결을 해주는 건 뷰 홀더가 하고 있었죠. 이거를 이제 코드의 어떤 부분들이 각각 역할을 하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데이터와 뷰의 연결을 한번 살펴보죠. 일단 데이터를 생성하는 코드는 이제 우리가 그 메인 액티비티 그 파일에서 작성을 했었어요. 그래서 onCreate 안에 이제 make dummy data라는 함수를 작성을 했었죠. 그래서 여기서 뭐 반복문을 이용해서 총 10개의 데이터를 만들었었는데, 이제 뷰가 얘는 그 item recycler.xml이라는 파일에 있던 이제 그 뷰예요. 그래서 그 아이템 리사이클러 안에는 이제 타이틀과 컨텐트 그리고 이제 데이트 타임이 들어 있었죠. 그렇게 만들어 놨었는데, 그래서 이 메모 데이터 클래스까지 저번에 만들었었죠. 메모 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게 타이틀과 컨텐트 그리고 그 데이트까지, 현재 시간까지, 날짜와 시간까지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얘네를 이제 이거는 실제 데이터고 얘는 그 데이터를 담을 뷰라서 이거를 이렇게 각각의 값을 대응해서 집어 넣어주는 코드를 작성을 했었죠. 그 코드는 이제 바로 리사이클러 어댑터 파일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번 시간에 이제 기본적으로 그 리사이클러 어댑터를 상속을 받아서 새로운 클래스를 만들었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세 개의 함수를 오버라이드를 했었는데, 그 중에 onBindViewHolder라는 함수가 있어요. 이 함수에서 보시면은 이 holder.setMemo라는 이 메소드가 있는데, 이 메소드에서 실질적으로 그 데이터들을 연결을 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이 메소드를 한번 살펴봅시다. 이 메소드가 정의되어 있는 거는 이제 같은 파일 안에 우리가 이너 클래스로 홀더라는 클래스를 이제 만들었었어요. 그래서 이 홀더 클래스 안에서 이 아이템 뷰, 그 아이템 리사이클러에 있는 이제 텍스트 타이틀이나 텍스트 콘텐트나 텍스트 데이트 타임 이런 애들을 전부 다 우리가 코드로 사용할 수 있게 이렇게 연결을 find view by id로 연결을 시켜줬고요. 이렇게 연결시켜준 애들을 이제 여기 set memo 메소드에서 이렇게 직접 값을 대입을 하면서 이제 연결을 시켜줬죠. 여기 이 빨간색 아래쪽에 있는 빨간색 박스가 실제로 그 데이터들을 연결시켜주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은 어댑터가 이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해줬었는데 어댑터 코드 안에 작성되어 있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은 이제 컨스트럭터와 이닛의 차이점에 관한 거예요. 이제 이닛 블럭은 객체가 생성될 때 호출되는 블럭입니다. 그래서 어떤 객체가 생성되어도 이 부분은 항상
이제 호출이 되는 거죠. 항상 실행이 되는 건데, 그 컨스트럭터는 제가 첫 번째 강의 때 조금 다뤘었어요. 그래서 기본 생성자 말고도 이제 더 다른 형태의 생성자를 만들고 싶을 때 이제 그 컨스트럭터 키워드를 이용을 해서 조금 이제 다양한 형태로 데이터를 생성할 수 있게 이제 만들었었죠. 그래서 이 둘의 차이가 뭐냐 살펴보면은 일단 둘 다 객체가 생성될 때 호출되긴 하지만 이제 컨스트럭터는 우리가 특정한 형태로 데이터를 받고 싶을 때 주로 이용을 하는 거고, 이닛 블록은 어떤 객체 어떤 컨스트럭터를 이용을 해서 그 생성을 해도 이닛 블록은 항상 호출되고 실행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 복습은 이 정도로만 하고 이제 오늘 할 내용으로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할 내용은 이제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볼 거예요.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이라는 과목이 2학년 2학기에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안드로이드를 다루면서 데이터베이스는 꼭 사용되어야지 이제 편하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가 무엇인가부터 안드로이드에서는 어떤 데이터베이스를 기본으로 쓰는지, 또 그 데이터베이스의 구조는 어떻게 생겼는지, 대충 어떻게 생겼는지 알았으면 사용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사용을 할 때 SQL이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 쿼리와 그 종류까지 살펴보고 최종적으로 이 SQLite를 어떻게 써야 하는지까지 대충 이론으로 한번 살펴본 다음에 이 이론을 바탕으로 이제 코딩을 저번 프로젝트에 이어서 마저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데이터베이스를 한번 살펴봐야겠죠. 데이터베이스는 그냥 가장 직관적으로 떠오르는 단어로 이제 생각을 해봤을 때 데이터 저장소라는 단어가 떠올랐는데, 이게 정확한 표현은 아니에요. 이게 데이터베이스가 어떤 장소를 뜻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좀 보관되어 있다라는 그런 개념만 잡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번 시간에는 메인 액티비티에서 이제 그 make dummy data라는 메소드를 이용을 해서 데이터를 임의로 만들었었는데, 이거는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이제 앱을 이제 껐다가 다시 실행하고 계속 실행할 때마다 아무리 그 안에 있는 값을 변경을 시켜줘도 초기화가 돼요. 항상 이제 처음 코드에 적어 놓은 대로만 다시 보여지기 때문에 어떠한 변경 사항도 저장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앱 외부적으로 이 데이터들을 저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데이터베이스를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DB가 있고 또 DBMS라는 것도 있어요.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인데, 얘는 그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고 저장 그리고 관리해주는 소프트웨어예요. 시스템이라는 건데, 뭐 자세한 거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학년 2학기에 있는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이란 과목에서 배우게 될 거예요. 다만 이제 조금 알려드리고 싶은 건 이제 MySQL이나 SQLite 같은 그런 소프트웨어들이 있는데, 그거를 어떻게 쓰는지 알려주는 과목이 아니에요.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은 이제 뭐 일단 제가 들었던 정영수 교수님 수업 기준으로는 이 과목은 DBMS 전체를 실제로 설계해보고 만들어보는 과목이에요. 그래서 그것만 조금 미리 알고 가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저 수업을 듣기 전까지 전혀 몰랐거든요. 그냥 뭐 저런 MySQL이나 SQLite를 사용하는 법을 알려주는 과목인 줄 알았어요. 뭐 아무튼 자세한 건 2학년 2학기 때 배우는 걸로 하고, 저는 이걸 사용할 수 있게 간단한 부분들만 조금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자, 안드로이드에서 기본으로 쓰는 DB가 바로 SQLite예요.
왜 이거를 쓰냐 하면은 이제 얘가 가진 여러 장점들 중에 조금 가볍고 사용하기 편하다는 그런 점들이 이제 안드로이드의 특성들과 맞아 들어서 이 SQLite를 사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가장 DB를 다룰 때 먼저 나오는 개념이 테이블이라는 건데, 얘는 이제 데이터가 저장되는 단위예요. 그래서 아래쪽에 보이는 표를 보시면 얘가 그냥 간단한 예시를 가져온 거예요. 보시면은 표는 행과 열이 있잖아요. 이제 컬럼과 로우가 있는데, 저는 행과 열이라고 하면은 더 헷갈려서 그냥 영어로 계속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 컬럼과 로우를 살펴보게 되면은, 컬럼을 먼저 볼게요. 얘가 네 가지가 있죠. 컬럼은 사실 뭐 필드라고도 불리고 애트리뷰트라고도 불리게 되는데, 이제 몇 번째인지 넘버라는 그런 속성도 있고요. 얘가 제목이 뭔지, 또 내용이 뭔지, 작성된 날짜는 언젠지, 이런 정보의 종류들을 이제 표시를 해준 게 컬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로우는 뭐냐? 얘도 사실 부른 이름이 여러 개예요. 뭐 레코드라고도 하고 튜플이라고도 하는데, 그 어떤 게 나와도 다 같은 거를 얘기하는 거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일단 그래서 로우가 뭐냐면, 이 컬럼들에 있는 정보들을 하나씩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전부 다 가지고 있다는 말은 정확하지 않을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널 값을 가질 수도 있으니까. 다만 이제 필수적으로 가져야 하는 그런 컬럼들의 값을 가지고 있는 하나의 데이터라고 해야 될까요? 일단은 데이터라는 말이 계속 반복될 거기 때문에 그냥 로우라고 보겠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직관적으로 어느 정도 이해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다루면서 이제 대부분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라고 부르는 애들을 만나게 될 텐데, 이렇게 표처럼 생긴 게 그냥 그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예요. 네, 그래서 뭐 테이블은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이런 모양의 표는 조금 여러 번 볼 거니까 너무 이제 조금 익숙해지면 좋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MySQL도 그렇고 SQLite도 그렇고 계속 SQL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얘가 대체 뭐냐? 이제 줄임말이긴 하거든요. Structured Query Language라는 앤데, 그러니까 데이터를 정의, 조작, 제어하는 그런 용도의, 얘도 언어예요. 하나의 언어고, 그래서 이때 그런 저런 동작들을 하기 위해 사용하는 명령어를 SQL 구문 또는 쿼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쿼리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 거예요. 지금 맨 위에 왼쪽에 파란색으로 나타나 있는 저 박스가 이제 쿼리의 한 예시예요. 보시면은 select 별 from table A 라고 되어 있죠. 얘를 하나하나씩 한번 뜯어 볼게요. select를 보시면은 select가 뜻하는 건 읽어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에 있는 이 별표 에스터리스크는 전부를 뜻하는 거고요. 그래서 뭐 그 다음에 나오는 from은 얘를 어디서 읽을 거냐를 물어보는 거고, 그 뒤에 table A라는 그 테이블 이름이 나와요. 그래서 이 테이블에서 데이터를 읽어올 거다라고 그렇게 각각 하나씩 나타내어 주는 겁니다. 이거를 조금씩 변형을 시켜서 특정 컬럼만 읽고 싶다 하면은 이 별표 자리에 내가 읽고 싶은 그런 컬럼들의 이름을 집어 넣어주면 돼요. 이제 아까 봤던 그 표에서 타이틀과 컨텐트라는 컬럼들이 각각 있었죠. 이거를 여러 개, 그러니까 한 번에 하나만 읽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도 읽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읽고 싶은 그런 컬럼들을 그냥 여기 가운데 이 별표 있던 자리에 이렇게 콤마를 찍어서 여러 개를 넣어주면은 그런 특정 컬럼들만 내가 데이터를 가져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쿼리를 보면은 나는 타이틀과 컨텐츠를 테이블 A에서 읽어오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특정 컬럼뿐만 아니라 특정 레코드만 읽을 수도 있어요. 이 두 번째 하얀색 쿼리를 보시면은 이제 select asterisk from table A 뒤에 where하고 넘버가 2가 나오죠. 이 where 뒤에 오는 게 그 조건이에요. 그래서 나는 두 번째 레코드를 읽고 싶다. 그 내가 받아올 정보는 나는 전부 모든 컬럼들을 다 읽고 싶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뭐 이 둘을 합쳐서 이제 특정 레코드의 특정 컬럼만 읽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제 마지막에 있는 이 쿼리를 보시면은 select title이라는 쿼리를 그 컬럼을 이제 읽고 싶다라는 거예요. 테이블 A에서 가져올 거고 그 3번 레코드의 타이틀을만 보고 싶다 하면은 이런 쿼리를 사용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 쿼리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딱 세 가지가 있는데 이제 DDL, DML, DCL 이렇게 있어요. 가장 먼저 Data Definition Language라는 친구인데 얘가 이제 데이터 구조를 정의하는 명령어고요. DML은 Data Manipulation Language, 데이터를 조작하는 명령어. 이 정도는 이제 직관적으로 알려주고 있어요. 이 두 가지는 많이 쓰이니까 잘 알아두셔야 되고 후에 이제 바로 뒷슬라이드에서 조금 더 자세히 다룰 거예요. 마지막으로 있는 데이터 컨트롤 랭귀지에도 뭐 데이터를 조작하는 그런 애가 아니냐 헷갈릴 수가 있는데 아닙니다. 얘는 데이터베이스의 권한과 관련된 명령어들이고요. 이제 거의 안 쓰니까 그냥 기억해서 지워주셔도 됩니다. 이제 DDL을 살펴보죠. 이제 Data Definition Language, 그러니까 정의한다고 했죠, 데이터를. 그래서 보시면은 이 쿼리가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create table, 두 번째가 drop table, 세 번째가 alter table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각각 테이블을 생성하고 삭제하고 수정하는 그런 세 가지 기능을 이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이제 첫 번째 create table을 사용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아요. 이제 create table을 적어주고 그 뒤에 내가 만들고 싶은 이름을 적어주고 그 뒤에 이제 어떤 컬럼들을 집어 넣을 건지 적어주시면 됩니다. 다음 삭제를 하는 건 이제 오히려 쉽죠. 그 테이블 이름만 알고 있으면은 이제 드랍 테이블 하고 테이블 명을 적어줘서 그렇게 바로 삭제를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정하는 건데 이제 수정한다는 게 컬럼 자체를 수정을 하거나 아니면 이 테이블에다가 내가 컬럼을 추가하거나 삭제할 때 이 alter table이라는 명령어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것도 이제 쓰는 방법은 아래 보이는 것과 같이 이제 추가하고 싶을 때는 add 컬럼, 이거 컬럼 타입을 바꿔서 이제 컬럼을 수정하고 싶을 때는 이제 modify 컬럼, 그다음에 그 테이블에서 이 컬럼 한 줄 자체를 아예 없애고 싶을 때는 이제 drop 컬럼을 이용을 해서 삭제를 해주시면 됩니다.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여기서는 이 테이블의 구조와 관련된 동작들을 하는 거지 테이블 내부의 그 하나의 데이터를 삭제하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이 DDL은 이제 테이블의 구조를 건드리는 명령어들을 담고 있습니다. 다음은 DML입니다. Data Manipulation Language. 그래서 여기는 네 가지가 있어요. 그 네 가지들을 하나씩 살펴봅시다. 이제 select, insert, update, delete 이거 보시면은 다 익숙한 단어들이에요. 이제 뭐 각각이 이제 select는 read 뭔가 데이터를 읽어오겠다. 그러니까 데이터를 조회하는 거죠.
insert는 이제 새로운 데이터를 만들어서 집어 넣겠다라는 거예요. 데이터 삽입인 거죠. update는 말 그대로 수정하겠다라는 거고, delete가 제일 직관적으로 알기 쉽죠. 데이터를 삭제하고 싶다 할 때 이 명령어를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각각의 쿼리 문을 어떻게 작성하는지는 여기 아래쪽에 다 적어 놨어요. 뭐 데이터 조회를 하는 거는 아까 여러 번 봤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고, 데이터 삽입할 때는 이제 insert into 테이블명 이렇게 적어 주시고, 그 뒤에 어떤 값을 집어넣고 싶은지 적어 주시면 돼요. 이제 그 다음으로는 데이터 수정인데, 이제 이것도 조금 문법이 달라요. 업데이트 뒤에 바로 테이블명이 오고, 다음에 이제 set 하고 이제 어떤 컬럼에 데이터를 어떤 값을 집어 넣을 건지, 그 뒤에 이제 조건까지 붙어요. 웨어 조건. 웨어는 아까 보셨듯이 이제 어떤 특정 레코드만 고를 때 사용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다른 조건들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데이터를 삭제할 때도 내가 뭐 통째로 없애는 게 아니라 어떤 특정 데이터 하나만 삭제하고 싶을 때 이 delete를 사용을 하기 때문에 delete from 테이블명을 적어주고, 다음에 뒤에 where 조건이 나옵니다. 이런 이제 형태를 잘 기억을 해서 사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이제 SQLite DB를 어떻게 쓰는지, 일단 얘가 어떻게 생기는지부터 한번 살펴볼 거예요. 가장 먼저 이걸 쓸 때 이제 데이터 구조 설계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 구조 설계는 이제 DDL을 사용을 하겠죠. Data Definition Language. 그래서 이 파란 박스를 보시면은 그 문법에 맞춰서 이제 어떤 종류의 값들을 집어 넣어야 되는지를 적어 놨어요. 이제 그 create 그 테이블 하고 이름 적어주고, 그 뒤에 이제 컬럼 타입들을 다 적어준다고 했죠. 그 컬럼이 여러 개일 테니까 그 컬럼들을 구분하는 건 콤마로 구분을 해요. 다음에 그 뒤에 옵션이 붙을 수도 있고 옵션이 안 붙을 수도 있는데, 옵션은 조금 뒤에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 컬럼의 타입에 대해서는 뭐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컬럼의 타입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세 가지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제 가장 이제 익숙한 애들이죠. 인티저 정수형이 있고, 텍스트 문자형이 있고, 또 리얼이라고 부르는데 여기서는 그 소수점이 있는 숫자형, 우리가 흔히 다루는 그 플로트형을 말하는 거예요. 일단 이 오른쪽에 나와 있는 표는 이제 우리가 한번 만들어 볼 그 쿼리에 대한, 그러니까 테이블에 대한 정보를 한번 간단하게 적어 봤어요. 우리가 저번 시간에 이제 데이터 클래스 메모를 만들었었죠. 걔가 담고 있는 게 넘버랑 타이틀, 컨텐트, 그리고 데이트 타임까지 이렇게 네 가지가 있었고요. 각각의 이제 그거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한번 예시로 계속 들어볼 거예요. 일단 각각의 타입은 뭐 직관적으로 이제 인티저, 텍스트, 인티저 이렇게 되어 있고, 나머지는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은 바로 이해가 될 거예요. 다만 조금 이제 옵션이 하나 붙는데, 이 아래쪽 세 가지는 전부 다 옵션을 적어주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첫 번째 컬럼인 넘버에서는 자동 증가 옵션을 적용을 시켜줄 거예요. 그래서 일단 쿼리를 작성을 한번 해봅시다. 아까 좀 바로 전 슬라이드에 있던 이 그 create table 하고 어떻게 쓰는지 한번 문법을 다시 적어 놨었죠. 제가 그거를 이용해서
한번 메모라는 이름을 가진 테이블을 이 create table query를 이용해서 작성을 해 보겠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아까 컬럼이 네 가지가 있었죠. 전부 다 콤마로 구분을 해주고 이제 넘버 얘는 인티저 값이고 옵션으로 얘를 프라이머리 키라고 해줄 거예요. 이제 프라이머리 키는 해당 컬럼의 중복 값이 없는 유일한 키로 사용하겠다라는 말이고요. 네, 일단 문법을 먼저 조금 더 살펴보면은 컬럼 이름이 나오고 그 다음에 타입이 나오고 옵션 이 순서로 적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옵션이 없는 경우는 그냥 컬럼하고 타입만 적어 주시면 되고요. 이제 아까 자동 증가 옵션이라고 말을 했었는데 SQLite에서는 이제 프라이머리 키를 지정을 해주면 이제 얘가 인티저일 때 알아서 자동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레코드가 하나 추가될 때마다 이 프라이머리 키가 자동으로 일씩 증가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으로 이제 키가 그래서 뭐냐 하실 수 있는데 키는 일단 뭐 정의를 가져온 거예요. 유일한 레코드를 구분할 수 있는 컬럼의 최소 집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사실 영어로 적혀 있는 거를 그냥 대충 번역을 해 놓은 거라서 조금 정확하지 않을 수가 있고요. 간단하게 말해서 두 개가 다른 데이터임을 볼 수 있는 기준이 되는 컬럼을 우리가 키라고 부르는 거예요. 얘를 이제 프라이머리 키는 기본 키로 사용하겠다는 거고요. 키가 이제 여러 컬럼들을 전부 키로 설정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데이터를 구분하는 기준이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으니까 여러 컬럼을 전부 키로 설정해서 데이터를 구분할 수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우리 예시에서는 키는 딱 한 컬럼만 사용할 거예요. 그래서 이 SQLite를 안드로이드에서 사용을 하고 싶다면은 이 SQLite 오픈 헬퍼를 이용을 해 줘야 됩니다. 그 SQLite 오픈 헬퍼라는 클래스가 안드로이드 내에 존재하는데 이 클래스를 꼭 상속받아서 사용해야지 이 SQLite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메소드들과 기능들을 전부 다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클래스가 대체 뭘 해주는 클래스냐 하면은 데이터베이스를 파일로 만들어주고 이 데이터베이스를 이제 코틀린 코드에서 쉽게 그냥 가져와 사용할 수 있게 DB와 연결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이 아래쪽에 나와 있는 그림을 보시면은 왼쪽에 액티비티가 있어요. 이 액티비티에서 이제 필요한 데이터를 얻어오기 위해서 이제 쿼리를 작성을 해서 요청을 한다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헬퍼에서 데이터를 만들어 놓은 데이터베이스가 있을 거예요. 그 데이터베이스와 액티비티를 연결을 해줘서 이 쿼리를 헬퍼에서 실행을 해주고 실행해서 나온 그 결과 데이터를 다시 액티비티에서 사용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SQLite 오픈 헬퍼를 이용하면요. 자, 그러면은 이제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켜서 저번에 작업하던 그 프로젝트를 열어서 마저 코드를 작성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저번에 작성하던 그 메모 프로젝트를 열었어요. 지금 보시면은 이제 액티비티 메인 이제 그 레이아웃을 이렇게 구성을 해놨었고, 다음에 이 각각의 아이템들을 담을 컨텐츠도 이렇게 만들어 놨었죠. 다음에 그 코드 작성한 거는 사실 그렇게 막 많지는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뭐 메인 액티비티에서 데이터를
이제 임의로 만들어주고 이 리사이클러 뷰에 연결을 해줬던 거, 연결해주는 코드를 작성을 했었고요. 다음에 이 어댑터에서는 아까 우리가 복습한 대로 데이터를 직접 연결을 하는 그런 코드, 데이터를 뷰에 연결하는 코드를 작성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무엇을 할 거냐? 이제 새로운 그 클래스 파일을 하나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 프로젝트 구조를 보시면은 자바에 이 패키지 네임이 되어 있는 이 부분이 있어요. 여기서 이제 오른쪽 클릭을 하고 새로운 코틀린 클래스 파일을 만들 거예요. 이거의 이름은 이제 SQLite helper 라고 할게요. 클래스 설정해서 만들어 줍시다. 그러면 이제 아까 이 SQLite 오픈 헬퍼를 사용을 하고 싶다면은 상속을 받아야 된다고 했는데 상속 받아 봅시다. 이 SQ만 쳐도 이제 SQLite 오픈 헬퍼가 바로 나와요. 그래서 이 상속을 받는다 치고 이렇게 임포트를 시켜 줍시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SQLite 헬퍼 클래스는 컨텍스트를 받을 거고요. 다음에 네임을 스트링 형태로 받을 거고요. 버전 값도 받을 건데 얘는 인트로 받을 겁니다. 그래서 이 SQLite 오픈 헬퍼도 그 생성자를 생성자를 그 값을 집어 넣어 줘야 돼요. 그래서 어떤 걸 집어 넣어 줄 거냐 하면은 우리 이제 SQLite 헬퍼의 컨텍스트랑 네임이랑 세 번째로 뭐 팩토리 값이 들어간다 하는데 이거는 조금 복잡한 내용이니까 그냥 널 값을 넣는 걸로 따라가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들어가는 인자가 버전입니다. 버전 값을 이렇게 집어 넣어 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내부에다 코드를 작성해 주시면 되는데 보시면은 여기 빨간 줄이 나오죠. 왜냐면 기본적으로 이제 구현해야 되는 그 코드들이 여기 없기 때문에 이렇게 빨간 줄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컨트롤 I를 눌러서 이 내부 여기 두 개를 임플리멘트 해야 된다고 나와 있는데 두 개를 둘 다 선택을 해주고 OK를 눌러서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이 투두는 다 지워 주시고요. 이제 보면은 on create와 on upgrade를 두 개를 이제 오버라이드해서 받아왔어요. 하지만 우리는 이 on upgrade를 사용할 일은 없을 겁니다. 얘는 버전 정보가 변경되었을 때 호출되는 애인데 우리는 버전을 바꿀 일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비워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조금 이제 보기 편하게 저번 시간에 리사이클러 어댑터에다가 이 데이터 클래스를 만들어 놨었는데 얘를 이제 SQLite 헬퍼 쪽으로 옮겨 놓겠습니다. 이게 조금 더 보기 편하고 앞으로 진행할 때 조금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일단은 제일 먼저 해줘야 되는 게 on create에서 우리가 만들 그 테이블을 만들어 줘야 돼요. 그래서 아까 작성해 놓은 쿼리문 있잖아요. 그 create table 메모
했던 그 파란색 박스에 들어있던 내용, 그 내용을 한번 작성을 해 보겠습니다. 쿼리문은 전부 다 이제 스트링으로 쳐주시면 돼요. 그냥. 그래서 이제 쌍따옴표 찍고, 제일 먼저 쓰는 그 DDL이었죠. 얘가 데이터 데피니션 랭귀지 중에서 create, 우리는 테이블 만들 거니까 create를 적어주시고, create 테이블, 다음으로 나오는 게 테이블 명이었죠. 메모라는 이런 테이블을 만들고 싶어요. 그 뒤에 나오는 게 이제 컬럼 정보였는데, 이 간단한 팁을 드리자면, 지금 커서 보이시죠? 커서가 여기 따옴표 안에 있어요. 이 상태에서 엔터를 누르시게 되면 알아서 플러스가 생기면서 다음 줄에 작성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줄을 나누는 건 그냥 보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줄을 나누는 거고요. 일단 코드를 마저 작성을 해 보겠습니다. 이제 다음 첫 번째 컬럼으로 우리가 넘버를 넣었죠. no. 그래서 얘는 인티저 값을 넣을 거고, primary key라는 옵션을 줄 거예요. 그 다음에 다음 컬럼을 작성해 줄 거니까 콤마를 찍어 주고요. 다음에 올 컬럼이 타이틀, 텍스트 값이었죠. 콤마 찍어주는 거 잊지 말아 주시고요. 다음으로 올 게 컨텐트, 얘도 텍스트 타입이었고요. 마지막으로 들어오는 게 데이트 타임이고, 얘는 인티저 형태였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그냥 괄호 닫아 주시면은 이제 쿼리가 완성이 된 겁니다. 쿼리를 작성을 했어요. 근데 이렇게 둔다고 얘가 작동이 되는 게 아니라, 이제 on create 보면은 기본 인자로 db가 있어요. 그래서 db 뒤에 이제 이 메소드를 사용을 해줘야 돼요. 이게 이 쿼리를 실행시켜주는 메소드라서, 여기다가 이제 앞서 작성한 쿼리문 그 create를 여기다가 집어 넣으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우리는 데이터 테이블을 만들었어요. 메모라는 이름을 가진. 자, 그러면은 이제 그 DML이 네 가지가 있었잖아요. insert, select, update, delete, 이렇게 네 가지가 있었는데, 이 코드들을 지금 다 여기서 작성을 해줄 겁니다. 가장 먼저 삽입 메서드 insert를 작성을 한번 해볼 거예요. 그래서 기본 얘가 인자로 받아주는 게 이제 메모 클래스를 받아줘야겠죠. 왜냐면 이제 이 메모와 관련해서 계속 그 데이터 형태를 다룰 거니까, 이 삽입 메소드 안에서 해줘야 되는 거는 이제 values라는 이거 상수를 하나 생성을 해줄 건데, 어떤 타입으로 해줄 거냐 하면은 content values라는 게 있어요. 이제 얘가 뭐냐 하면은 맵과 이제 사용법이 비슷하고요. 하지만 이제 내부 작동 코드만 달라요. 얘가 이제 SQLite에서 주로 사용하는 그런 클래스라서 이 형태로 이제 이 클래스 생성해서 사용을 할 거예요. 얘를 어떻게 사용하냐, 이제 그 맵이 키 밸류 형태로 값을 저장했었잖아요. 얘도 동일해요. 이제 메모 클래스의 데이터를 우리가 키 밸류 형태로 저장을 할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values 하고 점을 찍어 보면은 put을 써줄 건데 뭐 대부분의 그런 데이터 형태에 대해서 다 나와 있죠. 어차피 다 호환될 테니까 이제 사용을 해 봅시다. put하고 앞쪽에 들어오는 게 키 값이에요. 그래서 키 값으로 타이틀 하고 메모에도 타이틀이 있었죠. 메모의 타이틀을 가져와서 이제 밸류 값으로 저장을 해줄게요. 이거를 이제 세 가지에 대해서 전부 다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 게 이제 컨텐츠고요. 똑같이 메모에서 가져와 줍시다. 마지막으로 데이트 타임이고요. 얘도 똑같이 메모에서 가져와 줍니다. 다음에 이제 다른 이제 상수를 하나 생성을 해줄 건데 WD가 writeable 데이터베이스예요. 우리는 데이터베이스에 뭔가 쓰는 작업을 할 거니까 이제 여기서는 뭘 해줄 거냐면 이제 앞서 이 컨텐츠 밸류라는 클래스를 이용을 해서 값들을 여기다 집어 넣어 줬잖아요. 이 앞에서 작성한 값을 db에다 집어 넣어 줄 거예요. 그래서 wd 하고 점 찍고 보시면은 인설트가 있어요. 여기 있죠. 이제 그래서 이 인설트를 메소드를 사용을 해주시면 돼요. 얘가 인자로 받는 게 이제 세 가지가 있어요. 가장 먼저 들어가는 게 어떤 테이블에다가 집어 넣을 거냐 하는 거고, 두 번째 이제 인자는 조금 어려운 개념이니까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냥 가운데 값에는 이제 널 값을 집어 넣어주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여기 보시면 컨텐트 밸류스를 집어 넣어 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values라는 이 변수를 상수를 집어 넣어 주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작성했던 이 메모 클래스에 있던 데이터가 이 컨텐트 밸류의 형태로 저장이 되어서 이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이 되는 거예요. 이 insert라는 메소드를 통해서. 그리고 이제 다 사용을 했으니까 닫아줍니다. 메모리 누수가 나면 안 되기 때문에. 다음으로 작성할 메소드는 이제 조회 메소드입니다. 조회 메소드는 select였죠. 그래서 얘도 인자로 메모를 받아옵시다. 그리고 이제 처음으로 해주는 게 얘는 반환 값이 있어요. 그래서 반환 값은 이제 mutable list 메모 이 형태를 반환을 하고 싶기 때문에 이제 처음 선언해 준 게 반환할 변수를 선언을 먼저 해주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mutable list of memo로 이 변수 선언을 해주고요. 이 변수를 반환할 거니까 이 리턴 코드를 먼저 작성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셀렉트에서는 이 다음으로 오는 게 메모 전체 데이터를 조회하는 쿼리를 작성을 해줄 거예요. 그래서 전체를 조회하는 거는 셀렉트 뒤에 별이 오죠. 어디서 읽어올 거는 메모에서 읽어오겠다 해서 이렇게 select 별 from memo
여기서 메모는 그 테이블 메모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위에 이 create에서 만들었던 이 메모를. 그래서 이제 다음으로 선언해 주는 게 RD가 얘는 readable 데이터베이스예요. 왜냐하면 여기서 따로 뭐 값을 변경하거나 추가할 게 아니고 그냥 읽어오기만 할 거라서 이제 writeable이 아니라 readable을 가져온 거죠. 그리고 이제 앞에서 작성해준 쿼리를 이 변수에다가 담아서 실행을 해줄 거예요. 그래서 rd.raw query라는 이 메소드를 사용해주면 되는데, 첫 번째 인자가 이제 그 메소드고요. 두 번째 인자는 널 넣어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인자가 그 쿼리를 집어 넣어주시면 되고, 이제 두 번째 인자로 그냥 널 값을 집어 넣을게요. 이제 여기서 이 커서라는 개념이 나오게 되는데, 이 커서가 뭐냐면 이 데이터셋을 처리할 때 현재 위치를 알려주는 그런 데이터 요소예요. 그래서 이 쿼리를 통해 그 반환된, 그러니까 한 로우씩, 한 레코드씩만 읽고 싶을 때 이 커서를 사용을 하게 돼요. 그냥 데이터를 편하게 읽게 해주는 그런 데이터 요소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계속 뭔가 같은 단어가 반복이 돼서 많이 헷갈리실 것 같은데, 아무튼 하나씩, 한 레코드씩 읽을 수 있게 편하게 해주는 그런 이제 녀석을 이제 커서라고 부르는 거예요. 다음으로, 그래서 이제 한 줄씩 읽어주고 싶기 때문에 이 커서를 이제 move to next라는 메소드가 있어요. 다음 줄로 가겠다라는 건데, 이 메소드가 실행되면은 다음 줄에 사용할 수 있는 레코드가 있는지 그 여부를 확인을 하고 커서를 다음 위치로 옮겨놔요. 그래서 만약에 다 읽어가지고 그 다음 줄에 뭐 레코드가 없다 하면은 이 반복문을 빠져나가게 되겠죠. 그러니까 모든 레코드를 전부 다 읽을 때까지 반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안에서 해줄 거는 뭐냐, 이제 그 메모 클래스에는 이제 네 가지 인자들이 있었죠. 네 가지 타입이 있었죠. 첫 번째가 넘버고, 다음에 넘버, 타이틀, 컨텐트, 데이트 타임 이렇게 있었는데, 이제 커서에서 값을 꺼내줄 거예요. 커서를 이용해서. 그래서 커서.getInt 해서 int 값을 빼내 오겠다 인 거고요. 일단 작성을 하고 설명을 해 드릴게요. 이제 이 코드가 뭘 뜻하는 거냐면, 이제 요 getInt 안에 들어가는 거는 현재 그 컬럼의 위치예요. 그리고 이제 cursor.getColumnIndex를 이용을 해서 이제 현재 인덱스에 있는 이제 넘버 값에 그러니까 이 getColumnIndex가 현재 그 컬럼 위치를 구하는 인덱스 그 메소드인 거고, 현재 위치에 있는 값을 꺼내는 게 이 getInt라는 메소드인 거죠. 그래서 그렇게 꺼낸 int 값을 이 여기 넘버에다가 집어 넣겠다라는 말이에요. 이거를 이제 모든 데이터에 대해서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타이틀은 얘가 스트링 값이니까 get 스트링으로 이제 받아오는 거고, 위치는 get 컬럼 인덱스에서 타이틀이랑 컬럼에서 받아올 거예요. 마찬가지로 컨텐트도 동일하게 작성을 해주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에 데이트 타임은 우리가 롱 타입으로 이제 저장을 해줘야 돼서 get int가 아니라 get long으로 이제 get long 메소드를 사용을 할 거예요. 이렇게 작성을 전부 다 해 주신 다음에 이 리스트에다가 넣어 주시면 됩니다. 어떻게 넣냐, 메모 객체를 여기서 바로 생성을 할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바로 데이터가 생성이 돼서 리스트에 추가가 돼요. 그래서 이게 데이터베이스에서 값을 읽어와서 이 리스트에다가 전부 다 추가를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전부 다 추가를 해줬으니까 커서는 닫아주고, 이제 데이터베이스도 닫아줍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조회 메소드가 끝나요. 다음으로 나오는 게 수정 메소드를 작성을 할 거예요. 수정이 업데이트였죠. 그래서 동일하게 인자로 메모를 받고, 얘는 인설트랑 굉장히 비슷해요. 삽입 메소드랑. 그래서 처음에 이제 컨텐트 밸류 타입을 이제 생성을 해가지고 하나씩 집어 넣을 거예요. 동일한 코드니까 그냥 복사해 오겠습니다. 이렇게 전부 다 해준 다음에 여기도 이제 라이터블 데이터베이스를 받아와야 돼요. 라이터블 데이터베이스를 받아오고, 여기서 아까는 인설트를 사용했지만 이번에 업데이트를 사용할 거예요. 어떤 테이블에서 가져올 거냐, 메모 테이블에서 메모 테이블을 업데이트 할 거고, 두 번째로 인자값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위에서 만들어 놓은 values라는 값을 집어 넣어주고, 그 세 번째가 수정할 조건이 들어가요. 이렇게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세 번째 값으로 조건을 적어줘야겠죠. 이 넘버가 메모의 넘버랑 동일할 때를 조건으로 줄 거고요. 마지막은 널 값을 집어 넣을 겁니다. 네 번째 인자는 이제 세 번째 인자인 조건이 널일 때 기본으로 들어갈 스트링 값을 설정하는 부분이라고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사실 당장 안 쓰이니까 그냥 일단은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세 번째 조건이 그 그러니까 테이블에서의 넘버랑 메모 바꾸려는 그 메모 값의 넘버랑 동일할 때를 찾아 들어가서 값을 바꿔주겠다
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업데이트를 진행을 해주는 거고요. 업데이트를 다 해줬으니까 다시 닫아줘야겠죠. 메모리 누수가 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마지막은 삭제 메서드예요. 동일하게 인자로 메모를 받아줍니다. 다음에 내용으로 이제 이것도 얘는 쿼리로 한번 진행을 해 볼게요. 삭제하는 쿼리를 작성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변수 이름을 delete라고 해주고 그냥 스트링 값을 만들어 줄게요. 삭제 쿼리는 이제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됩니다. delete from 다음에 오는 게 메모가 테이블 이름이죠. 다음으로 조건을 적어 줄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어떤 게 되냐, 우리는 이 메모 테이블에서 이제 메모 테이블의 넘버랑 우리가 인자로 받은 그 메모의 넘버랑 같은 애를 지울 거다 라는 그런 쿼리가 됩니다. 쿼리를 작성한 다음에 이제 또 이 수정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받아와서 이 쿼리 구문을 실행을 해 주겠습니다. 이렇게 실행해 주면은 삭제가 완료가 될 거고요. 다 했으니까 다시 닫아줍니다.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 DML에 있는 4가지 기능들을 전부 이렇게 메소드를 구현을 해 봤어요. 그러면은 이제 데이터를 건드릴 수 있는 일들은 대충 다 준비가 끝난 거고요. 이제 메모장을 만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메모를 그 값들을 수정할 수 있는 액티비티를 한번 만들어 볼 겁니다. 그래서 이 패키지에다가 우클릭 해주고요. New에서 이 아래쪽에 액티비티가 있어요. 이 액티비티에서 empty 액티비티를 눌러줍니다. 이런 화면이 나올 텐데 액티비티 네임은 detail activity라고 할 거고요. 다른 거 건드릴 필요 없이 랭귀지만 코틀린으로 되어 있는지 잘 확인해주고 피니시를 누르면은 액티비티가 생성이 됩니다. 우선은 화면 구성부터 빠르게 해볼게요. 우리가 이제 수정할 수 있는 텍스트는 이제 plain 텍스트라고 되어 있는 앤데 얘는 사실 edit 텍스트 타입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목과 내용 2개가 필요하니까 이거 2개를 집어 넣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저장 버튼이랑 삭제 버튼을 만들 건데 그냥 버튼은 만들어 봤으니까 이미지 버튼으로 만들어 줄 거예요. 그 전에 우리가 사용할 이미지를 먼저 집어 넣어 줘야 돼요. 프로젝트에. 그 이미지를 집어넣는 일을 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강의 영상 링크랑 자료를 함께 올려 드릴 건데, 그러면은 이제 그 자료 중에서 이제 압축 파일이 있을 거예요. 거기 안에 이 png 파일 2개, save 아이콘과 trash 아이콘, 죄송합니다. 이렇게 2개가 있을 건데 이 2개를 이제 복사를 해줘요. 네, 복사를 해주시고 얘를 어디다가 집어넣냐, 여기 프로젝트 구조를 보시면 이 리소스에 드로어블이 있어요. 여기다가 우클릭해서 페이스트 해줍니다. 그러면은 얘를 어느 쪽에다가 저장할 거냐 이렇게 물어보는 게 나오는데, 이거 V24 없는 쪽에다가 그냥 V24 없는 쪽에
집어 넣어 주시면 돼요. 그래서 리팩터 해주고요. 그러면은 이렇게 아이콘 두 개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미지 버튼을 집어 넣어 봅시다. 이미지 버튼을 넣기 전에 이걸 먼저 한 이유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이미지를 설정을 하고 이제 생성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이미지를 먼저 넣어 줬고요. 사실 뭐 이미지는 언제든지 변경 가능하니까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에요. 이렇게 일단은 이미지를 집어 넣었습니다. 아이디부터 한번 전부 다 바꿔 볼게요. 첫 번째가 이제 타이틀이죠. 에딧 타이틀이라고 바꿔 줄게요. 두 번째가 컨텐츠죠. 에딧 컨텐츠로 아이디를 바꿔 주고요. 이제 먼저 넣어준 게 세이브였으니까 이미지 세이브로 이름을 바꿔줄게요. 뒤에 거는 이미지 딜리트로 해줄 거고요. 이렇게 전부 다 아이디를 바꿔준 다음에 일단 얘네 크기가 너무 커서 보기 불편하니까 얘네 크기부터 한번 줄여볼게요. 크기 줄이는 거는 여기 그 너비랑 높이 조절하는 데서 그냥 전부 다 둘 다 45dp를 줄 거예요. 근데 그러면은 얘가 그냥 그 45dp만큼 들어가는 이 확대된, 그러니까 원래 크기 그대로 그냥 잘리거든요. 이거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는 그 이미지 이 속성 중에서 검색을 할 거예요. 스케일 타입이라는 게 있어요. 이 스케일 타입을 fit 센터로 하시면은 이렇게 이 크기에 맞게 가운데에 맞춰서 딱 줄어들어요. 이제 이미지 딜리트도 동일하게 fit 센터로 맞춰 줄게요. 그리고 크기를 45dp로 하면은 완성이 되었죠. 일단은 아래쪽으로 옮겨 놓을게요. 다음에 이제 에딧 타이틀에 이 컨스트레인트를 설정을 해줘야 돼요. 일단 위쪽으로 연결해주고 양쪽 다 연결해 줄게요. 그 다음에 이제 너비는 넓히고 싶으니까 너비를 매치 컨스트레인트로 해줄 거고, 이 여백은 16씩 줄 거예요. 그래서 세 방향 모두 16으로 주고, 다음에 남는 게 이제 에딧 컨텐트에 컨스트레인트를 연결해 줘야 되잖아요. 얘는 타이틀의 아래쪽에 붙일게요. 좌우는 타이틀의 좌우랑 연결을 시켜 줄 거고요. 아래쪽은 바닥이랑 연결을 해 줄게요. 얘도 일단은 이제 이 너비랑 높이를 전부 다 매치 컨스트레인트로 해줄 건데, 이러면 위아래로 딱 붙어서 이 저장 아이콘이랑 겹치게 되니까, 저장하고 삭제하는 이 버튼들이랑 겹치게 되니까 일단 위쪽 여백 16을 주고 아래쪽은 크게 한 64 정도 줘 볼게요. 좀 넉넉하게. 그러면 이제 이미지들의 이 컨스트레인트를 설정을 해줘야 돼요. 이거 이미지 버튼, 그러니까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을 사용을 하면서 이 컨스트레인트를 지정을 안 해주게 되면은 항상 빨간 줄이 뜨기 때문에 꼭 다 지정을 해줘야 돼요. 먼저 이미지 세이브입니다. 아래쪽이랑 오른쪽 연결시켜 주고요.
위쪽은 에딧 컨텐츠의 아래쪽에 연결할게요. 그리고 오른쪽 여백만 16 줍니다. 얘도 아래쪽 왼쪽 해주고 위쪽은 에딧 컨텐츠의 아래쪽으로 하고 왼쪽 여백 16 주겠습니다. 자, 이제 저번 시간이었나? 에딧 텍스트에서 힌트 설정하는 법을 했었어요. 힌트는 이제 에딧 텍스트에서 아무런 텍스트가 쓰여 있지 않을 때 옅은 회색 글씨로 나타나는 그 문장이었죠. 그래서 우선은 에딧 타이틀도 그렇고 이 텍스트를 전부 다 없애주겠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인풋 타입에 무언가 설정이 되어 있을 텐데 이거는 이거 깃발 눌러서 그냥 체크 해제해 주시고 어플라이 눌러 주시면 됩니다. 안 쓸 거라서요. 에딧 컨텐츠도 마찬가지로 텍스트 지우고 인풋 타입 이거 없애줄게요. 다음에 해줘야 되는 게 힌트를 설정하는 거예요. 힌트는 여기 속성 애트리뷰트에서 힌트 검색해서 일단 제목이니까 제목을 입력해주세요 라고 작성을 했고, 다음에 컨텐츠니까 힌트에서 내용을 입력해주세요.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하면은 이제 레이아웃 구성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이제 해야 되는 거 코드를 작성해야 돼요. 먼저 디테일 액티비티부터 가겠습니다. 지금부터 조금 여기저기 왔다 갔다를 많이 하니까요. 이제 집중해 주셔야 돼요. 일단은 이 디테일 액티비티에서 기본적으로 해줘야 되는 게 뷰랑 객체를 만들어서 연결을 해줘야겠죠. 그래서 이 디테일 액티비티에서는 네 가지가 있었어요. 에딧 텍스트, 에딧 타이틀이 있었죠. 타이틀은 이것도 find view by id를 이용할 건데 타입이 에딧 텍스트 자동 완성으로 임포트 바로 시켜주고요. r.id. 에딧 타이틀 이거를 4개에 대해서 전부 다 해주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이미지 뭐였지? 이미지 세이브 이미지 세이브는 이미지 버튼 타입이었죠. 이거 이미지 버튼 잘 맞춰서 임포트 시켜줘야 됩니다. 하고 이미지 딜리트까지. 전부 다 이제 객체랑 연결을 시켜줍니다. find view by id로. 이거를 하고 온클릭 클릭 리스너를 미리 그냥 만들어 두죠. 그냥 투두만 적어 두고 이거 작성은 이따가 할 거니까. 투두 어차피 지울 거니까 그냥 이렇게 놔둘게요. 이제 메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메인 액티비티입니다. 메인에서
이제 on create 위쪽에다가, 그러니까 메인 클래스에서 이제 헬퍼를 선언을 해줄 거예요. 헬퍼를 생성을 해줄 건데, SQLite 헬퍼 이 클래스 타입으로 만들어 줄 거고, 처음에 들어가는 게 컨텍스트, 두 번째 들어가는 게 이름, 마지막으로 들어가는 게 버전이었어요. 그래서 각각 맞춰서 집어 넣어주면 돼요. 이제 헬퍼를 생성을 해줬다면, 이제 우리가 원래 이 어댑터의 리스트 데이터에다가 더미 데이터를 잔뜩 집어 넣었었는데, 이 더미 데이터를 지워버리고 우리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그 데이터로 집어 넣어 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작성해야 되는 거는 list data.add all이라는 게 있어요. 이 add all에서 내용으로 들어가야 하는 게 helper.select memo. 이 select memo는 모든 데이터들을 가져와서 그 데이터를 뮤터블 리스트 타입으로 반환해주는 그런 그 메소드였어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전부 다 어댑터의 리스트 데이터에다가 집어넣어 줍니다. 다음에 이제 버튼 add의 토스트 메시지를 만들었었는데 이거는 이제 필요가 없고요. 지워주셔도 돼요. 지워주시면 됩니다. 이제 이 add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디테일 액티비티로 넘어가게 만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인텐트를 이용해서 넘어가야겠죠. 여기다가 인텐트를 만들어 줍니다. 이제 이거 임포트 안 시켜줬으니까 Alt 엔터 눌러서 임포트 시켜주고, 시작하는 컨텍스트와 도착하는 액티비티를 적어줘야 돼요. 디테일 액티비티 하고 뒤에다가 땡땡 클래스 좀 자바 꼭 붙여주셔야 되고요. 이제 지금 인텐트까지 작성을 해줬는데 잠시 이제 이 SQLite 헬퍼로 넘어가서 데이터 클래스를 조금 건드려 줄 거예요. 여기다가 얘가 serializable 이라는 인터페이스를 상속받게 시킬 거고요. 그 다음에 내부적으로 생성자를 하나 더 만들어 줄 거예요. 컨스트럭터를. 왜냐면 이제 넘버를 받지 않고 생성을 해주고 싶으니까 타이틀이랑 컨텐트랑 데이트 타임만 넣어줄 거고요. 여기서 마저 해줘야 되는 게 this를 이용해서 꼭 해줘야 돼요. 왜냐면 여기 이제 선언할 때 물음표 집어 넣었으니까 그냥 널값 허용한다고 하는 건데, 이제 널값 없이도 저 세 개 값만으로도 데이터를 추가하고 싶기 때문에 이런 이 컨스트럭터를 하나 더 만들어 줄 거예요. 그래서 뭐 이 this는 요 기본 생성자를 이야기하고요. 타이틀, 컨텐트 이렇게
이렇게 순서대로 집어 넣어 주면은 이제 생성자가 완성이 됩니다. 이 시리얼라이저블은 우리가 이제 클래스를 통째로 put intent로 이제 intent랑 같이 값을 넘기기 위해서 상속받아 주는 거예요. 그 put intent로 이제 통째로 값을 넘겨주기 위해서. 그래서 일단은 다시 메인 액티비티로 넘어갈게요. 뭔가 빨간 줄이 있는데 뭐가 문제예요? 지금 보시면은 사실 여기 빨간 줄이 하나 그어졌거든요. helper.select memo에서 이 빨간 줄이 그어졌는데 이거는 네, 제가 잠깐 정신을 놓고 있다가 잘못 작성한 게 있습니다. 이 SQLite 헬퍼 코드로 갈게요. 조회 메서드는 인자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select memo는 인자가 없는 게 맞아요. 이거 인자 지워주시면 됩니다. 아무튼 일단 빨간 줄도 해결했으니까 코드를 마저 작성을 해봅시다. 버튼 add에서 이제 또 해줘야 되는 게 이제 그냥 여기서 빈 메모를 만들어 줄 거예요. 이제 타이틀과 컨텐트가 전부 다 공백인, 그리고 뭐 그 데이트 타임으로는 현재 시간 넣어 주시면 되고요. 현재 시간 넣어 주는 거는 system.currentTimeIs 이 메소드를 사용해 주시면은 현재 시간 값이 그 long 타입으로 들어가게 돼요. 이제 이 빈 메모를 만들어서 넘겨줄 겁니다. 그래서 뭐 intent.putExtra를 해서 메모라는 이름으로 메모를 넘길게요. 그 다음에 start activity를 해줘야 되는데 start activity for result 이거를 사용할 거예요. 그냥 start activity가 아니라.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조금 결과 값을 받고 싶은 게 있어서 이거를 사용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가 그냥 스타트 액티비티를 쓰게 되면은 그냥 말 그대로 새 액티비티를 열어주고 끝이 나요. 그냥 한 방향으로만. 하지만 이제 스타트 액티비티 for result를 이용을 하게 되면은 새 액티비티를 열어주고 그 액티비티가 끝날 때 나오는 결과 값을 원래 실행되고 있던 액티비티에 전달을 해주는 거예요. 얘는 양방향으로 어떻게 그 데이터 전달이 된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start activity for result를 사용을 하는 거고, 이게 인자를 두 개 봤는데 첫 번째는 흔히 알듯이 intent고 두 번째는 request code라는 걸 주게 됩니다. 이제 이거를 이제 메인에서 다시 받아올 때 얘가 어떤 리퀘스트 코드로 들어갔다가 나왔는지에 따라서 또 코드를 다르게 실행하게 설정해 줄 수가 있어요. 일단 이렇게 만들고 이 어댑터만 조금
위치를 옮겨 줄게요. 왜냐면 이따가 또 사용할 일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 어댑터를 헬퍼 아래에다가 넣어 놓을게요. 다음에 이제 봐야 할 것은 여기다가 어댑터 점 이렇게 코드를 하나 추가를 해 줄 거예요. 지금 당연히 빨간 줄 뜨는 게 맞습니다. 이 자리는 원래 어댑터가 있던 자리고요. 이거는 헷갈리니까 그냥 이따가 옮기는 게 나을 것 같네요. 어댑터 생성하는데 아래다가 어댑터 점 헬퍼에다가 헬퍼 값을 집어 넣어 주는데, 여기 어댑터 클래스 맨 위에다가 헬퍼를 추가를 해줄 거예요. 이렇게 널 값을 허용하게 헬퍼에서 초기 값은 널 값으로 일단 집어 넣어주고, 그러면은 메인에 있던 빨간 줄도 사라졌을 거예요. 이제는 이제 아래쪽 홀더 이 코드를 수정을 해줘야 되는데, 사실 제가 저번 시간에 잘못 작성을 했어요. 이 아이템 뷰에 온 클릭 리스너가 셋 메모로 가는 게 맞아요. 이닛에서는 이제 그 버튼 딜리트에 관련된 클릭 리스너를 만들어 줄 거라서요. 여기서 버튼 딜리트를 이제 선언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 find view by id로 얘는 그냥 버튼이죠. 버튼 타입으로 버튼 딜리트를 연결을 시켜줍니다. 다음에 바로 그냥 set on 클릭 리스너를 만들어 줍니다. set on 클릭 리스너 자동 완성을 통해서. 다음에 해줘야 하는 게, 일단은 이 홀더 클래스 내부에다가 mmemo라는 그 변수 하나를 추가를 할게요. 일단은 널로 초기화를 시켜두고요. set memo에서 this.mmemo에다가 인자로 받은 메모 값을 집어 넣어 줄 겁니다. 이렇게 하고 나서 이 버튼 딜리트의 클릭 리스너에서는요, 헬퍼를 우리가 만들었어요. 이 어댑터 클래스 내부에서. 그리고 메인에서 이 헬퍼를 연결을 시켜줬어요. 그러니까 헬퍼를 사용할 수가 있게 돼요. 딜리트는 삭제해주는 거니까 딜리트 메모를 가져옵니다. 딜리트 메모는 이제 인자를 받아줄, 그 메모 형태로 받죠. 여기다가 m 메모를 넣어줄 거고, m 메모는 이제 얘가 널일 수도 있으니까
일단은 이 느낌표 두 개로 설정을 해줄게요. 널값이 아닐 거라고 약간 확정 지어주는 거예요. 느낌표 두 개가. 이 다음으로 작성되는 코드가 이제 리스트 데이터에서도 이 m 메모를 지우겠다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해준 다음에 notify dataset changed를 하면은 각각의 의미하는 게 얘는 db에서 삭제한 거고, 얘는 어댑터의 리스트 데이터에서 삭제한 거고, 얘는 어댑터의 데이터에 변화가 있었으니까 갱신해 주겠다 라고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해주면요, 이제 다시 이번에는 디테일 액티비티로 가서 코드를 작성할 거예요. 계속 왔다 갔다 해서 조금 정신없겠지만, 이거 순서가 좀 많이 애매하긴 해요. 일단 최대한 따라와 주세요. 디테일 액티비티에서는 변수를 하나 선언해 줄 거예요. 메모를. 여기다가 이제 인텐트, 이제 액티비티가 기본으로 받는 그 인텐트가 있다고 저번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예전에. 그래서 그 get 뭐뭐 extra라는 메소드를 통해서 그 타입의 이제 인텐트로 넘어온 값을 받아올 수가 있는데, 이거를 이제 get serializable extra라고 하면은 이제 아까 설정해 놓았다. 실이 안 불렀어. 아까 설정해 놓았던 그 클래스 타입으로 통째로 받을 수가 있어요. 이걸 어떻게 사용을 하는 거냐? 일단은 이 이름이 들어가는 거는 똑같고요. 그래서 아까 이 메인에서 디테일로 넘겨줄 때 메모라는 이름으로 인텐트의 값을 같이 넘겨줬었어요. 메모 값을. 근데 얘를 캐스팅을 시켜줘야 돼요. 메모 타입으로 이렇게 as를 이용해서 캐스팅을 시켜줍니다. 메모를 받은 다음에 받아온 메모에 들어있는 데이터로 edit title과 edit content의 텍스트를 설정을 해줄 거예요. 이 edit 텍스트에서 텍스트 값을 변경을 시켜줄 때는 set text라는 메소드를 이용해줘야 돼요. 얘가 내부로 받는 인자가 그냥 텍스트 값 하나만도 받기 때문에 메모.title로 이제 타이틀의 값을 집어 넣어주고, 컨텐트는 이제 메모.content로 값을 집어 넣어 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이미지 세이브와 딜리트의 클릭 리스너를 작성을 해줄 거예요. 우선은 이제 세이브를 누르게 되면은 메인 액티비티로 다시 돌아가게 만들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일단 돌아가는 조건 자체가 제목과 내용이 둘 다 있을 때 메인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 조건을 설정해 줄 거예요. if문을 이용해서. 그러면 둘 다 내용이 있다라는 말은 edit title.text.toString
이 텍스트가 비어있지 않을 때, 그러니까 타이틀의 텍스트가 비어있지 않을 때, 그리고 컨텐츠도 마찬가지로 비어있지 않을 때 이렇게 하면은 이제 둘 다 내용이 들어있다는 소리겠죠. 그래서 이때는 이제 받아온 저 메모 있잖아요. 저 메모를 업데이트를 시켜줘야 돼요. 왜냐면 에디 타이틀에 뭔가 새로운 내용을 썼을 테니까. 그래서 메모.타이틀에다가 현재 에디 타이틀에 작성되어 있는 텍스트를 집어 넣어줍니다. 메모 컨텐츠에다가도 마찬가지로 집어 넣어주고요. 다음에 이렇게 업데이트한 메모를 다시 이제 메인으로 돌려줘야 돼요. 메인으로 돌려줄 때는 return intent 라는 이름으로 일단 인텐트 객체를 하나 생성을 해줄게요. 여기도 이제 임포트가 안 되어 있었으니까 Alt Enter, 맥은 커맨드 엔터 눌러서 이제 임포트를 해주세요. 얘도 인텐트니까 값을 넣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put extra로 이제 이름은 return 메모라고 할게요. 돌아가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이 수정한 메모를 집어 넣어 주고요. 이 set result, 그러니까 start activity for result를 사용했기 때문에 그 result를 값을 설정을 해줘야 돼요. 이거는 set result라는 메소드를 이용해서 해줄 수 있고 activity result OK 를 집어 넣어 줄게요. 두 번째 인자는 그 인텐트가 들어가요. 이렇게 결과 값을 설정하고 finish 하게 되면은 이 액티비티가 종료되면서 원래 있던 메인 액티비티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finish가 원래 있던 액티비티로 돌아간다는 게 액티비티 스택과 관련이 있어요. 액티비티가 생성이 되면 원래 있던 액티비티가 뒤로 빠지면서 이제 맨 위에 foreground에 이제 지금 동작하고 있는 액티비티 하나만 보이는 거고 나머지는 전부 다 백그라운드로 깔리게 되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또 드릴게요. 액티비티는 이제 그 스택처럼 쌓이게 돼요. 그래서 새 액티비티를 시작할 때마다 전에 있던 액티비티는 백스택, 여기 백스택 보이시죠? 이 백스택에 저장되게 돼요. 그래서 뭐 액티비티 시작할 때마다 쌓이고 하다가 그 이제 뭐 뒤로 가기를 눌렀거나 피니시를 호출을 해서 액티비티를 끝냈거나 하게 된다면은 이제 액티비티 종료가 되면서 사라지고 이제 그 바로 아래 있던 액티비티가 이 foreground로 올라오게 됩니다. 여기 전에 봤던 이 액티비티 생명주기도 같이 보면은 괜찮을 것 같아서 같이 집어 넣어 놨어요. 그래서 사실 저번 주인가 그 인텐트를 이용해서 액티비티를 이제 스타트 액티비티를 이용하는 코드가 있었잖아요. 그 예제는 조금 위험할 수가 있는 게 그거는 계속 액티비티가 쌓여요. 계속 실행하게 되면은 뒤로 가기를 누르지 않는 이상. 그렇기 때문에 이제 피니시를 이용해서 끝내주는 게 메모리적으로 조금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다고
있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저 코드를 작성을 해서 얼른 끝내 볼게요. 또 되게 길어지고 있어서. 이제 이미지 딜리트에서도 그 인텐트를 만들어 줘야 돼요. 아, 그리고 까먹은 게 많구나. 이제 제목과 내용이 둘 다 있을 때를 해놨으니까 뭐 하나씩 빠졌을 때 또 그 간단한 메시지가 뜰 수 있게 해 놓을게요. 먼저 내용이 컨텐트가 비어있을 때로 할게요. 이렇게 하면은 타이틀이 뭔가 채워져 있다는 소리니까 이제 내용은 비어 있겠죠. 위에서 둘 다 비어 있지 않은 경우를 확인을 했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토스트 자동 완성을 토스트 메시지를 띄우겠습니다. 이렇게 작성하고 남은 경우는 그럼 한 가지밖에 없죠. 여기서는 제목이 비어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제목이 비어 있는, 뭔가 하나씩 비어 있는 경우 알려주는 메시지를 띄우게 만들었습니다. 딜리트에서도 이제 인텐트를 건네줘야 되는데요. 이 코드를 조금 더 간결하게 만들어 볼게요. 이 set result 인자로 첫 번째 값이 그 이제 인트 값, 어떤 특정한 그 코드 값이 들어간다고 했었는데, delete 같은 경우는 한번 OK가 아니라 result cancelled 라고 지정을 볼게요. 뒤에 intent를 이제 집어 넣을 때 이거를 그냥 intent 객체를 바로 만들어서 뒤에다가 put extra로 return memo를 하고 메모, 이렇게 한다면 위보다 좀 더 간결한 코드를 작성을 할 수가 있게 돼요. 물론 알아보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서 최대한 나머지에서는 풀어 쓰려고 했었고요. 이 딜리트에서도 이렇게 리절트 값을 설정을 해 놓고 그 다음 인텐트도 넘겼으니까 종료만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디테일 액티비티에서 코드 적는 건 대충 끝났고요. 다음은 다시 메인으로 돌아올게요. 네. 이 보시면은 onCreate 바깥으로 나갈 거예요. onCreate 바깥이고 메인 클래스 안쪽인데, 여기서 컨트롤 O를 눌러줄 거예요. 그러면 오버라이드 할 수 있는 뭐 되게 엄청 많은 게 나오는데, 이제 여기서 그냥 바로 키보드 치면은 검색이 되거든요. on activity result 이렇게 검색을 해줘요. 다음에 좀 많이 내려가야지 얘가 나와요. 이렇게 정확히 딱 맞는 애만 골라서 얘를 이제 더블 클릭해서 여기다가 만들어 줍니다. 얘가 그 start activity for result에서 이 result 값이 어떻게 왔냐에 따라서 코드를 다르게 적어줄 수 있는 그 부분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도 일단 메모 값을 받긴 해야 돼요. 이 on activity result에서 데이터가 인텐트 값이거든요.
메모에다가 데이터에 get serializable extra 하고 이름은 return 메모, 이거 아까 보냈었으니까 얘를 받아서 메모 타입으로 캐스팅을 해줍니다. 다음에 만약에 동작이 제대로 됐을 때 그 액티비티 그 리절트 값이 리절트 OK일 때 인 경우에 대해서 코드를 작성을 할게요. 그래서 when 부문을 이용해서 리퀘스트 코드를 작성할 거고, 이제 when 안에서 이 처음에 그 리퀘스트 값이 99일 때, 여기서 99로 보냈죠. 99일 때 어떤 걸 실행을 해줄 거냐 하면은 메모의 데이트 타임만 조금 수정하는 데 시간이 걸렸을 테니까 현재 시간으로 다시 업데이트를 시켜 줄게요. 다음에 이제 헬퍼를 이용해서 인서트 메모를 할 겁니다. 메모를 추가시켜 주고요. 어댑터를 이용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 어댑터 생성 부분을 잘라내서 헬퍼 아래쪽에다가 집어넣겠습니다. 그러면은 사용할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여기 리스트 데이터 이제 리사이클 뷰의 어댑터에 리스트 데이터를 전부 다 비운 다음에 다시 추가를 해줄 거예요. 그 데이터베이스에 들어있는 모든 데이터 값으로 추가를 해주고, notify dataset changed를 하면은 이 어댑터를 갱신할 수가 있게 되겠죠. 지금 코드가 상당히 복잡해 보일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설명을 다시 드리자면은, 이제 우리가 버튼 add를 눌러서 이제 디테일 액티비티로 넘어갔어요. 우리는 새로운 그 메모를 이제 만들고 싶었으니까. 그래서 리퀘스트 코드 99를 보내면서 이 디테일 액티비티로 넘어가게 되었고, 디테일 액티비티에서 이제 값을 막 적어서 이제 다시 보낸 거죠. 여기서 이제 막 뭐 값을 잔뜩 적어가지고 여기 리턴 메모에다가 다시 집어넣고 리턴 인텐트로 그 메모를 다시 보냈어요. 그리고 결과값을 result OK로 해놨고, 액티비티가 종료되면서 이 인텐트가 다시 이제 메인으로 넘어갔죠. 그래서 이 리턴 인텐트를 이 on activity result에서 받아온 거예요. 그래서 그 인텐트에 들어있던 데이터가 인텐트 타입이니까 인텐트에 들어있던 리턴 메모라는 데이터를 받아와서 얘를 이제 우리가 메모로 쓰고 싶으니까 메모로 캐스팅을 다시 해주고 여기서 써먹은 거예요. 그 99일 때가 이제 수정이 아니라 삽입하는, 추가하는, 인설트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헬퍼에서 인설트를 해서 데이터베이스에 추가가 된 거고, 추가가 됐으니까 이제 그 화면을 새로 고침 해줘야 되잖아요. 그거를 어댑터를 이용을 해서 새로 고침 해준 겁니다. 복잡해요. 어려워요. 알아요. 그래서 나름 최대한 쉽게 설명하고 있는데 이제 자세하게 설명하려다 보니까 오늘도 시간이 많이 늦어지고 있어요. 굉장히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고 안타깝지만 다음 것도 좀 더 늦어질 많이 길어질 것 같아요. 네, 일단 최선을 다해서 더 알려드려 볼게요.
다음은 이제 얘가 그 딜리트를 눌렀을 때와 관련된 상황이에요. 아까 딜리트를 눌렀을 때는 리절트 캔슬을 이제 결과 값으로 보내게 만들었고, 여기서는 helper.delete 메모를 사용해서 받아온 메모를 지울 거예요. 지우고 네, 똑같이 새로 고침을 할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네, 코드 작성이 오늘치는 끝이 났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 어떤 걸 할 거냐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가 아직 코드 작성하지 않은 게 이 어댑터에서 set 메모의 아이템 뷰의 set onClick 리스너를 안 건드렸어요. 아이템 뷰가를 누르게 되면은 이제 그 이미 있던 데이터를 수정을 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업데이트와 관련된 동작들을 하는 코드들을 다음 시간에 작성을 해볼 거예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이 SQL이 아니라 룸을 사용하는 것까지 한번 해볼 생각이에요. 그래서 다음 시간은 최대한 짧게 끝나게 만들어 볼게요. 이번 것도 너무 길어졌으니까. 그리고 데이터 바인딩까지 할 수 있으면 좋을 텐데, 그거는 네, 이제 강의 시간을 조금 확인을 해보고 그때 다시 알려드릴게요. 일단은 네, 오늘 코드 작성은 여기까지고요. 과제로 내주셔야 되는 부분은 이제 그 SQLite 헬퍼 그 파일 있잖아요. 네, 그 파일에 코드를 전부 다 캡처해서 보내주시고, 다음에 앱을 정상적으로 실행을 해서 메인 액티비티의 사진과 디테일 액티비티의 사진, 각각 잘 구동되는 사진을 캡처를 해서 이제 저한테 보내주시면 됩니다. 제출은 언제나 제 이메일로 해주시고, 제출을 안 하면 벌금이 조금씩 계속 쌓이고 있다는 점 기억을 해주세요. 사실 저번 과제도 조금 제출률이 많이 안 좋아서 이게 설명이 똑바로 안 되고 있나, 약간 아니면 제가 잘못 설명을 못하고 있나 걱정이 되기도 하거든요. 진짜 언제든 질문과 피드백 전부 다 환영이니까 언제든 이제 부담스러워 하지 말고 연락 주시면은 제가 시간 되는 대로 바로바로 답장해 드릴 거니까 많이 질문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